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성웅 이사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나노팀입니다. 나노팀이요. 매수가랑 네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000원에 13%입니다. 13,000원대면은 좀 갖고 계신 지가 꽤 되셨네요. 제가 손절도 좀 하고, 네. 원래는 15,000원 넘어서 샀어요. 추가 매수를 하셨고요. 예, 예. 네. 나노팀을 혹시 매수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시청자님? 제가 괜찮다고 한번 TV에서 네. 이야기하길래 네, 샀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사고 나서 계속 내리는. 네. 그래도 어제 오늘 좀 급등해서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사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은 좀 예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어제 오늘 오른 거는 그 스페이스 X의 캐필러 샘플을 공급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르긴 하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까요? 이게 배터리 쪽에 그 개필러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가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낼 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주가는 다만 어떤 재료를 안고 8월에는 이와 같이 한 13,000원 선까지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 또 연말에 이렇게 대량 거래를 수반해서 어떤 재료에 대한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란 얘기를 하죠. 기업의 사항은 변한 건 없어요. 샘플은 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 납품이 돼야지 주가 같은 경우는 뭐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대량 거래가 한 이틀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치고 나갔으면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없었다 보니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지양을 하시는 게 낫고요. 한 10,000원 선 그 정도에서는 한번 매도를 하고 추후의 기회를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선 부근에서는 좀 비중 조절을 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알테오젠,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375,000원, 30%요. 17만 5천 원에 30%요. 네,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시청자님? 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그래도 한두 달, 중간에 한번 이게 추매해가지고, 네. 조금 단가가 낮춰진 거예요. 네. 수익을 근데- 보셨다가 다시 되돌리신 거죠,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럼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기다려도 될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네. 몰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알테오젠 갖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기다려도 될까요? 인데 어떤 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기다리실 거면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키트루다 SC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의 뭐 2년 후면은 이 마일스톤을 거의 1조 가까이 이상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기다리는 게 맞는데, 지금 할로자임이랑 이 분쟁과 관련돼서 머크가 지금 알테오젠을 뭐 지원 사격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심은 이거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네, 좀 이렇게 된 원인은 국내 증시에 지금 최근에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계속적으로 뭔가 뭐 찌라시성으로 나온 뉴스들이 현실화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뭐 특히나 이수페타시스랑 제이오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도 어제 뉴스가 나왔지만 그런 뭐 경영에 대한 안 좋은 상황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알테오젠이 물론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겠지만 지금 당장의 어떠한 V자 반등이라던가 급격한 뭔가 되돌림이 나오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립 의견을 드렸어요. 왜냐면 여기서 추가적인 만약에 지금 원래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굉장히 변동성이 컸을 때 저가가 27만 9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많은 분들이 지금 30만 원대 위로는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이번 주 행보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뭔가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오늘 종가가 28만 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이러한 그 앞으로의 마일스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본다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있지만 지금 단기적인 그런 상황들, 대내외적인 변수들,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속에서 이게 지금 이 가격대를 지키고 반등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중립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37만 5천 원 부근이신데 지금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좀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거예요. 지금 문의 주신 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당황을 하실 텐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좀 급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분위기 봐서는 이게 단기간에 뭔가 해소가 깔끔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조금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좀 나는 이거를 좀 끌고 갈 만한 현금 여유가 있고 좀 여유가 있다 하신다고 한다면은 좀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나는 진짜 좀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 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25만 원대라는 가격 자체도 무너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비중이라도 조금 줄이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허권 소송 관련된 이슈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좀 중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고요. 25만 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케어젠 네. 43,300원에 20%. 42,300원에 20%요? 네.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작년 여름에 이게 제가 네.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저거 MBN 골드 저거 회원 가입해가지고 그때 채땡 분이 저거 계속 추천해가지고 했는데 네. 그때 일부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도 못하고 네. 그래서 지금 1년 넘게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네. 그래도 요즘 조금 올라오긴 올라오던데 네. 추가 매수 같은 부분도 고려하시는 건가요, 시청자님? 네, 어떻게 추가 매수 조금 해가지고 네. 빠져나올 방법이 없나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입니다. 이사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긍정이라 함은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당장은 네.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뭐 가격 조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한 2만 원 선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겠죠.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만 우선 이때 급락이 나왔던 구간까지 주가는 회복했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좀 저항이 있는 거죠. 그때 대량 거래가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생각해야 될 건 케어젠이 이때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달라진 게 뭐냐라고 하면 원래는 프로지스테롤이라는 그 먹었을 때 약간 그 다이어트라고 하죠. 예,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인데 그게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약품으로는 인정은 안 되고요. 근데 그 부분이 최근에 아마존에 상위의 랭크가 되다 보니까 한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났고 황반변성 치료제 관련해서 일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데이터가 확보됐고 내년 1월에 중간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게 긍정적이라 하면 이제 이상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진행이 될 텐데 여태까지는 뭐 치료 효과 자체가 확인되었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주가는 살짝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시장 영향 받아서 만약에 이와 같은 종목이 한 2만 원대 초반 이 정도 조정 나오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고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케어젠 여러 가지 모멘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점은 아니고 2만 원 초반대까지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그때 추가 매수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냥 일단 갖고 계신 비중 그대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저희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5454번님께서 한국 BNC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6,410원이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데요. 손실을 줄여서 청산하고 싶은데 매수가까지 힘들겠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일제히 좀 밀리는 움직임 보여지더라고요. 위고비 관련해서 뭐 또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한국 BNC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종목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올해 초에 2월 달쯤부터 3월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에 2배 이상 올랐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좀 줄줄줄 내려오다가 좀 반등이 나오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결국에 4,000원대까지 내려왔다라는 점. 그러면 주가가 오르기 전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과거에도 보시면요, 이 종목은 정말 좀 약간 테마성으로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코로나 시기에도 그런 관련돼서 코로나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정말 엄청나게 좀 비정상적인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좀 그대로 다 반납한 다음에 이번에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올랐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뭐 좀 대응이 안 되시면은 사실 저는 가져가시는 거를 좀 권유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워낙 조금 지금 한번 올라갈 때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지금 이렇게 지금 거래량 없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가 또 어떠한 이슈 몰이와 함께 급하게 반등 나오는 이런 성향을 띈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약간 테마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번 대응이 잘못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는 종목이다. 그러면 지금 과거를 보시면요, 이 종목 21년도에 정말 그 뭐 불과 3개월 만에 이 10,000원대였던 주가가 67,000원까지 갔었거든요. 6배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하지 못하고 정말 그 오른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까지 내려오는데 2년 동안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만큼 올라오고 나서 다시 밀렸는데 지금 이거를 그동안 저기 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 번에 다 돌파를 해가지고 올라오기에는 지금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온다, 이거는 좀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그나마 도전해 본다고 한다면 6,000원대까지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조차도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을 낮춰가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좀 무너지면서 정말 3,500원 밑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이때 경구용 치료제 모멘텀 나오기 전에 그 주가 밑으로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그냥 기다리시기보다는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셔서 좀 다른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 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BNC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9473번님께서 연락 주셨습니다. 국영 GNM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915원에 비중 12% 가지고 계신데요. 비중을 15%까지 늘리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네. 비중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건 뭐 기업의 내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예전에는 그 대선 주자의 인맥 관련주였고 최근에도 지금
각 후보 간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영향으로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다른 요인도 있겠고요.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에 기대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지죠. 대량 거래도 아닌데 한 800만 주 정도 거래가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딱 그냥 박스권 흐름들 기계적으로 이렇게 매도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는 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금 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단가를 낮게 잡으신 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잡으셨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추가로 늘릴 수는 있어 보여요. 늘릴 수는 있는데 이 구간이 주가가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는 그 확률이 오를 확률이 높은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요. 손절에 대한 기준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잡고 대응하신다고 하면 늘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국영지에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괜찮겠다. 하지만 테마성인 종목이니만큼 급등락에는 꼭 유의해 보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서 써니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 가지고 계시고요. 27,600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수익일 때 매도를 못하셨다고 하네요. 다시 본전 이상 올 수 있을까요? 지켜야 할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갔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청자님 다시 한번 수익 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동평균선 다 이탈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아직도 어떠한 상승에 대한 추세 자체가 무너졌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만 딱 보면요. 올해 1월쯤부터 1월달 주가가 18,000원대였는데 사실 여기서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런 추세를 깨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을 높여가는 이러한 흐름 자체가 아직 무너진 건 아닌데 거의 이제 닫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일단은 25,000원짜리가 무너지면은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전 저점이었던 이 24,000원부터 23,000원 구간 이 라인까지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추세가 이제 이탈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5G에서 ESS 쪽으로 사업을 완전히 바꾼 다음에 거기서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돈은 잘 벌어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 자체가 문제가 없는 기업이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와 여러 가지 변수들, 대내외 변수들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서진 시스템의 모멘텀 자체가 사라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ESS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진 건 아니고 그 기업에 대한 가치 아니면은 실적 이런 모멘텀들 자체가 완전히 다 해소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밀리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는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이제 봐야 될 거는 코스피 코스닥 다 빠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서진 시스템의 기업이나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올랐었던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고 그러면은 이 올해 1월부터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간 상황에서 이 저점을 높이는 이 흐름이 깨지냐 안 깨지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25,000원대가 무너지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은 전 저점을 이탈하는지 이게 여기서 한 2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23,000원까지 무너진 흐름이 나오면 이거는 상승 추세 자체가 이제 무너져 버린 거기 때문에 이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전까지는 보유하시면서 홀딩하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비중을 줄여보자.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서진 시스템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크라운드 억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9,600원 5% 정도 갖고 있어요. 29,600원에 5%요? 네네.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크라우드웍스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 이걸 갖고 제가 한 20% 갖고 있었는데, 네. 그때 올라가서 팔고 5%를 남겨놨어요. 근데 계속 팔고 나서 아, 계속 흘렀어요. 네. 그래서 그냥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못 팔았는데 오늘 좀 올라왔는데 아, 오늘 매도를 할까 말까 아. 하다가 네. 고민이 돼가지고 여쭤본다면 어떻게 할까 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까 이 부분이 궁금하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올긍정입니다.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크라우드웍스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그럼 그냥 조금 더 가져가 볼까? 손실을 최소화할까? 이런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좀 그 고민의 한 부분이 있었고 네. 긍정을 들게 된 거는 그래도 이 뭐 고점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주가를 비교하기보다 최근에 트렌드인 뭐 쇼폼 쪽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라는 점을 우선은 높게 샀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구조는 이 쇼폼 같은 경우에서 발생하는 이익 같은 경우가 뭐 광고이익,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처음에 납품할 때 그 정도의 실적 기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점보다는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이런 종목들이 실적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않다 보니까 뭐 실적을 딱 보고 뭐 접근한다라는 점은 아닌데 뭐 여기에서 AI가 결부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살짝 고점의 징후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주가가 급하기도 했고 해외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익을 거두는 구조가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을 했다라는 점에서 성과가 나올 때는 그래도 주가가 뭐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다려 오신 시간이 있다 보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살펴보되 만약에 이 종목이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한 15,000원대 이런 가격을 강하게 깨면 그때 같은 경우는 손절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말씀드려봤습니다. 하지만 쇼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추가적인 시세에 기대해보자.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조금만 더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라우드웍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네이버 네. 18만 9천 원에 30%요. 18만 9천 원에 30%요? 네, 매도 시점하고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매도 시점. 매도 시점이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아닙니다.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도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말 들어주시죠. 올긍정이네요. 이주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매도 시점, 매도가가 궁금하다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는 지금 뭐 24만 원도 있고요. 25만 원도 있고 네. 그 위로 27만 원 보는 데도 있는데 네. 저는 일단 여기 23만 원 부근에서는 조금 일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중이 30%신데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뭐 절반 정도 비중을 덜어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는 TP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네이버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네이버를 계속 사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뭐냐면 이번에 단이라는 그 컨퍼런스에서 이제 온 서비스 AI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네이버가 그동안 잘하고 있던 뭐 플레이스라던가 뭐 여러 가지 쇼핑이라던가 이런 서비스들의 모든 것들을 다 AI를 접목시켜서 좀 더 고급지게 조금 더 개인의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투자자들 특히나 외국인들의 그런 투심을 유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물류 서비스와 연결해서 약간 쿠팡처럼 뭐 당일 배송이라던가 조금 더 빠른 배송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이버가 그동안 사실 많이 빠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하이퍼클로바부터 시작해서 네이버가 뭐 AI와 관련된 고도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거에 대한 결과가 좋은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스럽게 네이버가 잘하는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의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더 강하게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관세 정책, 그러니까 보편 관세에 좀 약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보편 관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네이버랑 조금 비슷하게 올라오는 게 JYP거든요. 그러니까 JYP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차트를 줄여보면은 코로나 때 정말 46만 5천 원이라는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죠. 빠지고 나서 지금 올라오는 측면이고 JYP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눌린 상태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섹터의 공통점은 그 보편 관세의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아티스트라던가 무형자산 쪽으로는 그런 관세에 대한 그런 부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네이버도 그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목표가는 저는 일단 23만 원대 보고 있고 거기서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이제 나머지를 더 보시는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커머스부터 AI 관련된 사업 그리고 관세 영향을 피해갈 수 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 말씀드려봤고요. 목표 주가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카카오 네. 7만 5천 원에 20%입니다. 아, 7만 5천 원에 20%요? 아, 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시청자님? 요 며칠 조금씩 올라가지고 네.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겠나, 왜, 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싶고 그냥 가지고 뭐 그대로 놔놓을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 매수 좀 해가 단가 좀 낮출 수 있나 싶어가지고 아. 전화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보유를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올긍정입니다. 이사님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지금 카카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춰도 괜찮은 시점일까요? 저라면 추가 네. 매수는 안 하고요. 아, 우선은 들고 간다라는 점인데 왜 추가 매수를 안 하냐라고 하면 그냥 그 AI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니까 동반해서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쪽도 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뭔가 매수할 만한 포인트, 뭐 실적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신사업을 추진한다거나 그런 점은 눈에 띄지 않는데 그냥 뭐 이 속에서 낙폭과대 인식, 뭐 빈집의 수급, 뭐 이걸 안고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저라면은 추가 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단기 입형이라고 하죠. 뭐 5일 입형, 10일 입형 이런 걸 타고 기술적으로 올라오다가 갑자기 거래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는 매도에 대한 고려를 해요. 근데 단가가 높으시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주가가 역으로 뭔가 추세가 바뀔 때는 매도에 대한 고려도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추가 매수는 좀 지양해보자.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자세한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권열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STX 엔진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만 500원에 30% 가지고 계십니다. K9 엔진을 국산화했는데 주가는 왜 이러죠?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STX 엔진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 아마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주가가 계속 부진해서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주가가 왜 이러는 걸까요 하셨는데 네. 돌려보시면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그러게요. 올랐고요. 지금 23년도부터 11,000원이었던 주가는 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8월 달 그 코스피 급락한 다음에 2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짧은 시간 동안 2배가 오르고 나서
지금 이거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빠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이 좀 큰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최근에 조금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주가 밀리면서 이러한 K9 자주포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연결이 되지 않나 싶고요. 최근에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이지 이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고 오르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다. 좀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매수가 대비해서 빠지니까 좀 왜 이렇게 빠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뭐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동안 올라왔던 걸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방산주들이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방산주들 굉장히 지금 고점 대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좀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요게 돌리는데 시간은 좀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 하단 지금 18,000원 구간부터 17,000원 여기 17,000원 구간만 무너지지 않고 박스권을 좀 유지해 준다고 한다면요.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으나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비중만 좀 줄여 가시면서 보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X 엔진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뒷번호 6709번님께서 신라젠 가지고 계신다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800원에 90% 가지고 계세요. 정확한 주수까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얼마에 매도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신라젠을 수익 중이신 분은 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다는 표현이 뭐냐면 뭐 목표가를 도출하기도 그렇고 그걸 기술적인 측면을 대입해서 여기가 저항이니 여기에서는 팔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보통이라면 주가가 올라갈 때 저는 그걸 봐요. 뭐 이렇게 단기 평타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대량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주가가 꺾이는 시점이 있겠죠. 뭐 음봉이 발생하면서 뭐 주요 2평, 5일 2평, 10일 2평 이런 걸 이탈을 할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하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를 아주 잘 하셨다 보니까 매도에 대한 타이밍도 스스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라젠 우리 시청자분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수익 더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12월 투자 전략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까지 빠져서 5개월 연속으로 계속 지수가 밀리고 있는 상황일 거거든요. 이게 금융위기랑 IT 버블 다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12월에는 반등이 가능할지 아니면은 1월까지 좀 반등을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건지 12월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2년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좀 급격하게 내려가는 게 네. 사실 22년도에 빠질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차트인데 지금 22년도에 빠질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뭐 물론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굉장히 좀 많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외부적인 그런 변수들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그런 관세 정책도 문제지만 중국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크릿컬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어제 롯데케미칼 얘기도 나왔지만 섬유화학 쪽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도 그쪽이 계속 전이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후부터 계속적으로 이 범용 반도체에 대한 물량을 계속 늘렸고 그동안 늘려온 물량들을 지금 한 번에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중국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서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 디램이랑 낸드 쪽,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공급이 늘어나 버려서 단가가 낮춰지면은 이건 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고 수익성에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주가가 힘을 못 내는 이유가 여기서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보편관세 이 부분은 전 두 번째 얘기고 그 지금 가장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부분이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HBM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확실해져야 되고 아니면 다음 HBM4가 어떻게 빠르게 진행되냐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줘야지 이 주가의 하락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라던가 다음 HBM에 언제 따라 들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줘야지 좀 우리나라 두 기업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좀 해소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12월 달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고 오히려 지금 만약에 그동안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지금 최근에 엔터라던가 AI 소프트웨어 올라오는 것들 보시면요.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고점 대비 많이 밀렸었어요. 밀린 상태에서 그 수급들이 이동되면서 그쪽으로 간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2월 달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지켜봐야 될 것은 트럼프 2기 전후에 뭐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음 수급의 이 예정지가 어디인지를 계속적으로 주시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쪽으로 선택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12월 달은 좋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에도 좀 부진한 시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